안녕하세요. 김다리 강사입니다. 경기여고 1학년 국어 내신 시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첫째, 시험 범위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번 시험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분석 꼼꼼하게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셋째,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지 효과적인 전략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이 애매한 5월 달에는 어떤 국어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시험 범위 너무 많았어요. 경기여고 원래 국어는 좀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인데 올해 역대급으로 너무너무 많은 시험 범위가 있었습니다. 무려 소단원이 9개나 들어갔고요.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소단원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일반적인 시험 범위이고요. 경기여고 는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9개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 유난히 너무 많은 시험 범위가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학습 부담이 올라갔었던 그런 시험이 맞고요. 특히 문법 공부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7-1단원의 문법 요소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쉽지가 않거든요. 7-2단원의 고전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서 아이들 학습 부담이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여고 이번 국어시험 어땠는지 좀 분석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 너무 많았고요. 거기다가 고전 문법이 시험 범위 들어간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을 굉장히 올려준 아주 큰일입니다. 원래 고전 문법은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곤 합니다. 왜냐하면 고전 문법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현대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볼 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대 문법에 대한 기본기가 쌓여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근데 고전 문법까지 공부를 하려니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봤을 때 문법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경기여고는 문법도 굉장히 까다롭게 내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에 경기여고 기출문제 수준까지 맞춰서 공부를 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이 교과서 기본적인 내용, 프린트 기본적인 내용을 잘 학습했더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 킬러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었냐? 문학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경기여고 국어내신의 특징이 뭐냐면이 문학을 출제할 때 수능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하는 거죠. 교과서에서 이거 배웠지? 그러면은 이거랑 다른 작품까지 줄 테니까 이거 혼자 힘으로 해석해서 둘이 연계해서 풀어봐 하는 식의 수능 문제를 경기여고에서 매년 출제를 해왔습니다. 올해 중간고사에서도 아이들을 정말 힘들게 한 그리고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는 문학에서 외부 연계 문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일단 높았어요. 이게 교과서 작품과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출제를 했는데 이 작품들이 고3 모의고사 수능에 출제되었던 작품들이라 1학년 아이들이 혼자의 힘으로 해석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작품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제도 보게 되면 여기서 난이도를 좀 낮추려면 교과서 작품이 좀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 작품에 대한 이해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경기여고 중간고사는 낯선 작품에 대한 해석이 온전히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 플러스 내 원래 기본 수능 실력 그래서 낯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고득점을 좀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답형 문제가 원래는 출제가 안 됐죠. 최근 몇 년간은. 근데 올해 이제 서답형 문제가 출제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서답형 문제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잘 맞춰왔으리라 추측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말고사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비해서 점수를 올려볼 수 있을까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교과서 기본 내용에 대한 철저한 학습입니다.
경기호구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 바깥에 있는 부분까지 분명히 학습이 필요한 학교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 경기호구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교과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는 막 어려운 문제 다 맞춰놓고 정작 쉬운 문제에서 막 실수하고 틀려오고 남들 다 맞힌 문제 틀려오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교과서 기본 내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학에서 수능형 문제 대비해야죠. 그런데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연계 포인트가 요 정도 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거 외우자 요 정도로 공부해서는 맞힐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나의 실력,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내가 해석해내고 접근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야지 문제를 맞힐 수 있게끔 학교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 저는 수능 문학을 좀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장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어떤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능력,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트레이닝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 문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어렵게 출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이제 문법 요소와 고전 문법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까다로운 단원인데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 기말고사에서는 문법의 난이도도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문법 어렵게 내면은요, 낯선 함정 예문들 막 가지고 와서 아이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 1, 2, 3 수능 모의고사 학력평가에서 기출문제 예문 싹 훑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신 기출문제에서까지 훑어서 아이들이 함정 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랙티스 자료집 제공하고 아이들과 같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우리 학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출 경향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출문제 공부하기 매우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말고사에서도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우리 학교 기출 3개년으로 학원에서 시험 보고 그 내용을 온전히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5월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문학 공부를 하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신 기간에는 아이들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읽어내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기가 부족해요. 특히 내신에서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제는 선택지의 문장을 굉장히 꼬아놓습니다. 문장을 길게 만들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아는데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은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 현장에서 그 문장의 구조, 복잡한 선택지를 읽어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능 비문학 공부입니다. 그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문법 기본 개념 공부를 하자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험 봐서 정말 체감을 했을 텐데요. 중학교 문법 공부와 고등학교 문법 공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먹다를 당하는 걸로 이제 만들게 되면 먹히다입니다. 그래서 먹히다가 피동이야 라고 하는 건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먹히다는 먹다라고 하는 용언을 그 사이에 피동을 만드는 피동 전미사 히를 넣어서 피동사를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를 넣어서 예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문법 용어를 잘 모르다 보면은 문법이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근데 내신 들어가서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문으로 또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용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문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문법의 기본 이론과 문법 용어를 정립해두면 문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험지 분석 하는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도 꼭 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본 시험 문제는 다음에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시험지는 바뀔 수 있지. 근데 뭐가 안 바뀌어? 시험 보는
나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시험지 분석을 왜 해야 되냐면은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했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나의 약점을 발견해야 그 다음 발전이 가능해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이게 본인들의 힘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위해서 제가 이번 시험지 전체 문항에 대한 분석지를 준비했습니다. 링크로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이제 주고 제 재원생들에겐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더 알찬 강의와 자료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